이번 시간에는 피부 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이란 끝없이 분열을 하여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에까지 전파될 수 있는 세포의 덩어리, 즉 악성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피부암은 인체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에서 발생한 암으로 처음부터 피부에서 발생한 경우를 원발 피부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여 피부로 전이된 피부암을 전이 피부암이라고 합니다. 첫 징후로 발견된 피부 전이암은 원발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발암 진단 후 발견된 피부 전이암은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예후를 예견함에 있어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처음부터 피부에서 발생한 원발 피부암만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 흑색종 이 세 가지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피부암은 크게 악성 흑색종과 비흑색종 피부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암의 발생 기전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뒤 주어진 기능에 맞도록 성장하고 분화하여 활동하다가 사멸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감염, 자외선을 포함한 외부 유해 자극 노출 등에 의해 유전자 변화가 오면 죽지 않고 영원히 분열하여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편평상피세포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유래한 악성 종양으로 생물학적 양상이 기저세포암보다 복잡한 비흑색종 피부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저세포암과 함께 가장 많은 피부암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대부분 광선각화증이나 보행병과 같은 전구병변으로부터 발생하며 또한 자외선의 노출량, 흉터,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 노출, 열상, HV 감염, 면역 억제 상태 등에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에서도 발생하며 태양에 손상된 피부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에 과반수 이상이 발생하고 그 후 이후 입술, 뺨 등이 호발부라고 합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표피에서 유래한 암이고 진피로 증식하는 표피세포의 불규칙한 덩어리로 구성된 종양으로 관찰됩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큰 비멜라닌종 피부암으로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기소작술, 냉동치료, 방사선치료, 외과적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합동위원회에서 병기를 나눈 것으로 총 0기에서 4기까지 5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0기에 해당하는 진행 정도를 보면 악성화한 세포, 즉 암세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표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0기,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로서 림프절이 아직 전이되지 않은 상태를 1기, 아직 림프절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로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2기, 종양이 근육, 연골, 뼈에까지 미친 경우 또는 종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위 림프절로 전이한 경우, 하지만 아직 원격 전이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3기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주위 림프절을 넘어 원격 전이, 즉 내장으로까지 전이된 것을 4기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세포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저세포암은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이나 특히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편평상피세포암과 함께 가장 흔한 비흑색종 피부암입니다. 이는 국소적으로 침범하긴 하지만 전이는 드문 악성 종양으로 기저세포암은 대부분 4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호발 부위는 얼굴 중앙 상부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저세포암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의 자외선 노출, 유전자의 변이를 초래하는 자외선 B와 연관되어 있으며 직업적인 노출보다는 간헐적으로 짧게 과다 노출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기저세포암은 세포의 형태와 임상 양상에 따라 기저세포암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결절 궤양 기저세포암, 색소 기저세포암, 경화 기저세포암, 표제 기저세포암, 섬유 상피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국소적 침범은 드물지 않고 천천히 자라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술 치료가 고려되는데 기저세포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은 아니지만 얼굴부에 호발되기 때문에 수술치료 시에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악성 흑색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 종양으로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피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색 인종보다는 백인종에서 발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생 기전은 명확하진 않으나 자외선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또한 유전적 요인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악성 흑색종은 피부에 발생하는 흑색종, 가려움증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검은 반점이나 결절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유관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발 흑색종은 모양, 발생 양상, 분포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악성 흑색점 흑색종, 표재 확산 흑색종, 말단 흑색점 흑색종, 결절 흑색종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악성 흑색종 또한 AJCC에서 종양의 두께와 조직 침범 정도를 기준으로 총 4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살펴보면 국소적으로 치면된 상태로 첫째 종양의 두께가 1mm 이하인 것, 둘째 종양의 두께가 1mm에서 2mm지만 궤양이 없는 상태를 1기라고 하였고 국소적으로 치면된 상태로 종양의 두께가 3mm 이상이지만 아직 국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2기, 국소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3기, 원격 림프절 전이 또는 다른 장기에 원격 전이된 상태를 4기로 분류하였습니다. 피부암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구조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 표피, 진피, 소위 지방층이라고 불리는 피하 조직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또한 표피는 표면에서 가까운 것으로부터 각질층, 과립층, 가시세포층, 기저층으로 나뉠 수 있고 진피에는 혈관, 신경, 모낭, 피지샘, 땀생 등 이런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층은 각질경성세포, 멜라닌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메르켈 촉각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진피층은 섬유화세포, 비만세포, 조직구, 림프구 등의 세포와 교원섬유 및 탄력섬유의 결체 조직,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부암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암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3만 2,255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피부암은 남녀를 합쳐서 연 6,345건으로 전체 암 발생이 2.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남녀의 성비로는 0.8대 1로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연령대별로 보면 70대와 80대 이상이 각각 29.9%로 많았고 그 다음 60대가 20%, 70대 이상이 5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피부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자외선 영향을 꼽을 수 있는데 자외선은 P53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유발하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피부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마비된 채 더 많은 양의 자외선을 쬐게 되면 표피세포에서 광선 각화증이 발생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이 각화증을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저세포암은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과다 노출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편평상피 세포암은 자외선의 노출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A와 자외선 B는 지표면에 도달해서 피부에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자외선 A는 투과력이 높아 진피까지 침투하고 세포막에 손상을 주어 피부 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흑색종이 발생했던 경우 흑색종이 좀 더 조기에 발생하며 이 형성 모반도 다발성으로 발생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흑색종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색소성 병변에 대해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적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타르나 비소, 방향 쪽의 탄화수소 등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 편평상피 세포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담배나 술은 구강에서 발생하는 편평상피 세포암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반의 개수와 종류. 모반의 수가 많을수록 악성 흑색종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며 악성 흑색종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전형적 모습을 보이는 모반, 즉 E형성 모반 또한 악성 흑색종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E형성 모반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악성 흑색종이 발생할 위험이 2배, E형성 모반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12배까지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성, 나이 차이, 또 면역 억제, 또 과거에 피부암이 발생했던 경우, 그 다음에 전암병변의 존재, 그 외로 의학적, 직업적인 방사선 노출, 화상 흉터, 노에 의한 만성적인 피부 병변, 또 만성적으로 열에 노출이 됐을 경우, 또한 고용량으로 광선 치료를 했을 경우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피부암의 조기적 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적인 자가검진법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피부암은 조기에 진단만 잘하면 90% 이상이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주기적인 자가검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적인 자가검진은 크게 전신의 피부를 빠짐없이 보는 것, 두 번째,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거나 원래 있던 병변에서 변화가 발생될 경우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주기적인 자가검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신을 관찰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전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전신용 거울, 손거울, 밝은 조명이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신의 거울 앞에 서서 얼굴과 몸의 앞부분, 뒷부분을 관찰하고 그다음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양쪽 옆구리 부위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아랫팔과 윗팔, 손을 보고 이때 손가락 사이랑 손바닥, 손톱의 색조 변화까지 빠짐없이 관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구부리고 다리와 발을 봅니다. 이때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 발톱의 색조 변화까지 빠짐없이 관찰하고 네 번째는 이제 손거울을 사용해 목의 뒷부분과 두피 부분을 봅니다. 이때는 머리카락을 올려서 시선을 가리는 부분을 없게 하고 귓바퀴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빠짐없이 관찰하고 마지막으로 손거울을 이용해 엉덩이 부위를 살피고 혹시 배우자나 친구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서 관찰하기 어려운 부위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병변의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법으로 이른바 ABCD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A. 비대칭성. 양성 모반은 대부분 좌우 대칭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종양의 좌우나 상하의 반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양이 비대칭성을 보일 경우에는 악성 흑색종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고 두 번째 불규칙한 경계. 양성 종양은 종양의 가장자리 모양이 굴곡이 없는 부드러운 곡선인데 반대로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할 경우에는 악성 흑색종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색조의 다양함. 양성 종양은 표면의 빛깔이 한 가지 색으로 균일하다고 합니다. 만일 검은색, 갈색, 적색, 회색, 청색 등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조 및 음영을 보인다면 악성 흑색종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되고 네 번째, 직경이 0.6cm 이상. 양성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크기가 0.6cm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점이 0.6cm보다 클 경우에는 악성 흑색종인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색조나 크기에 있어서 변화를 보는데 기존의 반점의 색조가 변하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두께가 두꺼워지는 변화가 나타나면은 악성 흑색종인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암의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적인 자가검진이나 피부과적 검사에 의해 피부암으로 의심이 되는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합니다. 먼저 조직 생검을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국소 마취를 하고 피부 병변의 일부를 잘라내서 현미경으로 조사하는 피부 생검을 합니다. 조직 생검은 병변의 모양이나 위치,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 펀치 생검은 매우 두꺼운 병변도 펀치를 이용하면 쉽게 조직을 떼어내고 보통 3mm의 펀치가 사용됩니다. 때에 따라서 3mm 이상이 되는 상처는 봉합을 해서 상처의 치유를 돕기도 하고 펀치 생검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깊이가 얕은 염증성 종양이나 수폭성 병변, 악성 흑색종을 제외한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이 사용되며 아래 그림은 펀치 생검하는 모습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다음에 면도 생검이 있습니다. 면도 생검은 융기되어 있는 병변 또는 융기된 부분의 병변을 떼어낼 때 유용하며 특히 모반의 제거에는 탁월한 미용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면도 생검은 염증성 병변에 사용하지 않고 검버섯, 사마귀, 흑색종 외 악성 종양 등 피부의 표면에 있는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그 그림은 면도 생검을 하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제 생검이 있고 절제 생검은 작은 종양에 적용하고 결제 홍반과 같이 상처가 깊은 염증성 질환이나 악성 흑색종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검사법으로는 흉부 X선 촬영, 복부 초음파 검사,
가 있고 검사를 통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부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암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치료의 선택은 병변의 위치와 크기, 병변의 수, 병리학적 검사상 종양의 특징, 환자의 건강 상태, 예전에 치료받은 과거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먼저 외과적 절제술은 병변과 주위의 정상 경계부 일부를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술에 의한 피부 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함으로써 부족한 피부를 채우고 모즈 현미도식 수술, 즉 모주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수술은 종양의 존재를 확인해가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재발의 위험이 큰 피부암, 전이 위험이 큰 피부암, 중요한 부위에 발생하여 피부의 보존이 필요한 피부암 등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긁어내기 및 전기 소작술, 냉동수술, 광역등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요법 등 이와 관련된 치료법이 있으며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광 노출을 피하는 것과 전암병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피부암, 즉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와 악성흑색종의 발생이 모두 자외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 80%의 피부암은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미국 암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부암 예방을 위한 제안인데 먼저 선크림을 잘 바르고 양산이나 우산을 사용하고 선글라스나 모자, 긴팔을 이용해서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기적인 관찰 또한 예방법에 포함되는데요. 전암병변이나 비흑색종성 피부암의 조기병변은 큰 외과적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피부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암 환자의 경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가려움증과 건조증입니다. 피부의 암 전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 치료와 관련돼서는 국소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고 항암 화학요법이나 생물요법 등 정신치료와 관련돼서는 전신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혹시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손톱을 짧게 하고 면장갑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면이나 의류, 그다음에 침대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가장 피부를 긁지 않은 것이 피부암 환자에 있어서 가장 좋으나 간지러울 때는 손바닥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가려운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거나 부드럽게 문질러주거나 살짝 두드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느낄 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선선하게 유지하되 땀이 나는 활동을 삼가도록 하고 목욕은 탕 안에 오래 들어가지 말고 가볍게 샤워로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피부암 환자인 경우 건조인 피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졌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억하여 따르도록 합니다. 피부를 긁지 않고 자극하지 말고 약한 피부나 샴푸, 필요할 시에는 약물을 이용해 미온수로 1에서 2일마다 가볍게 샤워하고 목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이용해서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고 필요하면 보습제를 바르고 습진성 변화가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크림을 바르는데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젖은 피부에 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했을 때는 열이나 뜨거운 물병,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내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며 습도는 30에서 4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피부 종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